또영님께서 현재 국무사, 국제무역사 취득은 했고 물류관리사 준비 중인데 물류 관련 경험 인턴 말고는 어떻게 쌓는 게 좋을까요? 음흠. 실무 경험을 쌓는 방법은 사실 실무 경험 말고 음, 제 생각에는 SCM이나 물류 쪽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싶으신 거라면 인턴이라 사실 이제 대기업 인턴은 워낙 경쟁률이 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기업 인턴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경쟁률이 세니까 제가 몇 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인턴은 조금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마케팅을 되게 희망했었는데 중소기업 그 광고 대행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스펙을 좀 쌓았어요. 그래서 한 4-5개월 정도 했었는데 확실히 한번 이렇게 중소기업일지라도 회사 경험을 한번 쌓으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면접이나 자소서 때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영님께서도 대기업 인턴을 할 수 없다면 그래도 물류와 어떤 물류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도 조금 지원하셔서 이렇게 한 3-4개월, 뭐 6개월 정도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대기업 인사팀에서 제일 좀 선호하는 그런 신입사원들의 어떤 실무 경험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또영님께서 뭔가 6개월 정도 한번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현재 올리브영 창고 알바 2주째 진행 중인데 물류백에 정신없어서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보통 알바여도 경험을 쳐주려면 3개월 이상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간은 상관없을까요? 지금 이제 올리브영 창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군요. 근데 꼭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막 엄청난 성과를 내야지 경험이 아니에요. 어쨌든 신입사원한테는 뭔가 대단한 어떤 성과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면접관들이. 특히 또 인턴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대기업 인턴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가면은 뭐 중요한 일 안 시킵니다. 가서 이제 복사하고 뭐 자료 준비하고 회의실 세팅하고 그냥 되게 이제 무난한 일들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입사원이 어떤 대기업 인턴을 하고 왔다고 해도 면접관들이 뭐 대단한 업무 역량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 업무 역량 바라는 포지션은 이제 경력직 포지션.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 신입공채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그 경험이 거창한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그 분야 어쨌든 올리브영 창고 물류의 쪽 파트에서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것은 굉장히 그 물류라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한 달 정도 너무 짧고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또 이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3개월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쌓을 수 있는 또 경험들, 스토리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쌓는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2주는 사실 너무 할 게 많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좀 보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세일즈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주말마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꾸준하게 하시면서 그런 어떤 좋은 경험들, 좋은 스토리들을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 다음 질문은 이 준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식품회사 영업 직무 지원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을 이제 물어본다면 어떤 방향성을 답변해야 될까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업 활동, 세일즈 업무를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런 영업을 진행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좀 설득력이 좀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식품회사 영업 직무로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입사 후에 이러이러한 어떤 성과를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이렇게 노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답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관련된 그런 실무 경험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경험 있으시다면 경험 정리해 보시고 그 내용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혜혜님께서 면인남님 면접 볼 때 강점이나 경쟁력 등 비슷한 질문들은 같은 경험으로 말해도 될까요? 다른 경험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경험 정리 먼저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정리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을 한두 개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한 3-4개 정도 직무 관련된 어떤 역량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직무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어필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은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셔야 돼요. 보통 채용 공고를 이렇게 서류 지원할 때 잠깐 보고 안 보시는데 면접 준비할 때 채용 공고가 사실 엄청난 큰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는 내가 입사하면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럼 내가 나중에 이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하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런 관련된 유관한 경험들이 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경험들을 이제 답변에다가 활용을 해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면접에서는 한번 썼던 경험을 2번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점이나 어떤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 이제 2번 연달아 다른 질문으로 나왔다면은 서로 다른 경험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험 정리하실 때도 최대한 좀 다양한 경험을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림님께서 그러면 식품 관련 실무 교육 같은 거 들어놓은 것도 좋을까요? 햇섭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멘토님이 소개시켜 준 게 몇 개 있긴 한데 전라도까지 가서 고민이 돼요. 예를 들면 햇섭 팀장 교육 같은 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햇섭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식품회사고 품질 관리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이런 교육 들으시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해썹 관련 교육 들었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이 꼬리 질문으로 해썹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썹은 뭐 총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뭔지 품질 관리자로서 해썹을 어떻게 잘 대처할 건지 시야처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꼬리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이런 교육 들으신 내용들은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 이력서에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김하윤님께서 이력서에 인턴 3개월 했던 내용을 써도 되는 건가요? 인턴 3개월은 경력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력서에 쓰면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이게 기업마다 좀 이력서 쓰는 포맷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인턴 쓰는 란을 따로 두는 데가 있고 인턴 쓰는 란이 아예 없고 그냥 경력만 쓰는 란이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일단은 인턴 칸이 있으면 당연히 인턴에 넣겠지만 아마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이런 경우는 경력에라도 쓰시는 게 좋아요. 아무 데도 안 쓰시는 것보다는 어디에든 넣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필이 될 만한 포인트를 하나씩 추가해 가시는 게 좋은 거지. 면접관들이 뭐 이거 인턴 3개월 경력도 아닌데 왜 경력란에 추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막 꼬투리 잡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인턴 3개월 경험을 이제 인턴 쓰는 란이 따로 없으시다면 경력란에다 쓰셔가지고 그래도 하윤님께서 좀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를 좀 이력서 상에서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준님께서 신입 채용이지만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력직 면접처럼 처럼 성과 위주로 어필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경력직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경력직 면접이어도 뭔가 성과 위주를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그 성과를 내가 어떻게 이제 달성했는지 그 과정,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신입에서도 대단한 성과가 있으면 뭐 당연히 얘기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성과 위주보다는 항상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임했었는지 그런 노력 부분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이시라면
중고 신입이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입사해도 다 처음부터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대상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한테는 어떤 대단한 성과보다는 대단한 노력 경험을 더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그런 에피소드들을 경험 정리하셔서 면접에서 좀 노력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제 뭐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하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면접에서 경험은 상황, 노력, 결과 이 세 가지를 어필하셔야 되는데 면접관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부분은 상황, 노력, 결과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노력, 어떻게 했는지 어떤 노력을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이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림님께서 이제 참고로 햇섭 팀장 교육은 이미 들었습니다. 다른 건강기능식품 교육이라던가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이미 들은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들으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질문들이 올 수 있으니까 면접 준비 단계에서 해서 공부를 한번 더 해주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더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 구글링이나 챗GPT나 그런 해석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해달라는 이야기였고, 다른 건강기능식품 교육이라던가 그런 거요. 그럼요. 들으면 좋죠. 특히나 뭐 그 식품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회사라거나 건강식품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험은 사실 이제 특히나 어떤 그 직무나 그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험을 쌓아두시는 거는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경험, 교육, 뭐 실무 관련된 내용들은 최대한 많이 쌓아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식품회사 경험이 아니라도 괜찮나요? 주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그럼요. 식품회사 경험이면 뭐 더 플러스가 되겠지만,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일즈 경험이 있으시다면 영업 관련된 경험으로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꿈님께서 은행 면접에서 복장이 평상복인데 어느 정도로 입고 가야 할까요? 평상복이라고 써 있으면은, 풀 정장보다는 이제 좀 캐주얼한 정장, 구글에다가 혹은 유튜브에다가 캐주얼 정장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가벼운 니트나 셔츠, 뭐 가벼운 마이 정도, 슬랙스나 어떤 구두를 어떻게 매칭하는지 정도를 이렇게 나올 거고요.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이마를 최대한 보이게 하시는 게 좋고, 여성분들도 이제 머리카락은 조금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거 없이 깔끔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영님께서 더불어 졸업유예를 하고 내년 여름에 졸업하려고 했는데 제 인서울 하위여대라는 학벌이 좀 걸려서요. 중앙대 국제물리학과나 인하대 아태물리학과 학사 편입을 해볼까도 싶은데 학사 편입 후 팀 프로젝트 및 중견기업 등 대기업 인턴하기 vs 예정대로 졸업 후 인턴 및 취업 이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학벌이 고민되지만 너무 나이를 많이 먹을까 봐 고민됩니다. 근데 이제 좀 확실한 걸 말씀드리면 중앙대 국제물리학과나 인하대 아태물리학과로 대학 졸업을 하셔도 취업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요즘 취업 시장은 뭔가 학벌에 따라서 뭔가 그 기업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보면은 학벌이랑 뭔가 회사 최종적으로 가시는 회사랑 뭔가 정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또용님이라면 졸업을 빨리 하시고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어쨌든 학사 편입하면 또 편입 공부도 하는데 시간 들어가고 학사 또 가셔가지고 또 학교 다니는데 시간 들어가야 되고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지원을 더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회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용님께서 인서울에서 이제 또 이렇게 여대생이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내 학벌이 안 좋아서 탈락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좀 더 디벨롭해서 그런 어떤 내 그 스펙적인 요소들을 더 이렇게 플러스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 스펙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펙은 사실 대기업 제가 그때 공채 들어갔을 때 그 신입사원 중에 제가 스펙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입사를 했던 거 보면은
요새는 자기가 얼마나 그 서류를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면접을 얼마나 잘 보는가에 따라서 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라면 뭐 물론 개인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라면 너무 그냥 그 편입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한 개라도 더 회사 지원을 해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혜님께서 이제 면인남님 수요일 오전에 면접이 있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계속 수전 중인데 비슷한 내용이 써진다면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해야겠죠? 경력직인데 첫 번째 직장 그만두고 1년 반 정도 쉬었는데 두 번째 직장도 1년 반 정도 쉬고 면접 보러 가는데 퇴사 사유나 공백기 여쭤볼까요? 토익 보고 필기 준비하고 다른 자격증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백기 질문 당연히 퇴사 사유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보통 이제 공백기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이제 좀 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백기 동안 어떻게 본인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공백기 질문은 이제 뭔가 공격하려고 묻는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알차게 활용하셨는가. 그때 뭔가 그냥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뭐 직무 관련된 어떤 교육을 듣는다라거나 뭔가 어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거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허송세월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그래도 쓰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주시면 또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퇴사 사유랑 공백기 질문 이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답변을 이제 스크립트를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말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처음 취업 준비할 때는 스크립트로 면접 준비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한 7, 8개 다 떨어지고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한 여름방학 때부터 7, 8월 때쯤부터 이제 면접 스터디 이제 들어가서 그냥 말하는 연습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질문 들어오면 막 말하고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요. 스크립트로 준비하시면 우리 뇌가 스크립트가 있어야 면접 답변을 할 수 있는 뇌로 바뀌어요. 근데 스크립트를 안 쓰고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연습을 계속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하면은 이게 뇌가 면접 질문에 스크립트 없이도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뇌로 바뀌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접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상 못한 질문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상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떤 새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그 순간에 생각하고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인스타그램에 뭔가 스크립트 암기를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답변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새로운 답변들에 많이 도전을 해보시면서 뇌를 계속해서 뭔가 세팅을 암기식 뇌가 아니라 뭔가 즉흥적으로 순발력 있게 생각하고 말하는 힘을 키우는 뇌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면접 답변은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말씀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답변이 더 수월하고 매끄럽게 나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지난달에 일본을 잠깐 다녀왔었는데 일본 한 일주일 갔다가 오니까 진짜 무슨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수업하는데 막 저도 막 버벅거리는데 이게 또 한 3일 지나니까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되게 감각이라 꾸준하게 했을 때 말이 더 잘 나옵니다. 제가 지금 뭔가 매끄럽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의식해서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일 딱 잡혔을 때 그때 준비하시지 마시고 취업 준비생이시라면 평소에 꾸준하게 이제 하루에 한 1시간을 투자하셔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다르실 겁니다. 면접은 뭔가 이렇게 외워서 암기하셔서 이렇게 발표하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면접관이랑 그냥 진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뭔가 인위적인 답변, 뭔가 문어체스러운 답변, 암기식 답변이 면접관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답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솔하게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여러분도 내가 평소에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 외워서 얘기 안 하잖아요. 친구나 뭐 교수님이나 뭐 같은 회사 동료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연습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 공유드렸던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좀 자가 피드백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림님께서
근데 이거는 면접이나 자소서랑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집이 서산이라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대전으로 독립해서 품질 관리나 요양사 쪽으로 현재 직무 경험한 뒤로 취업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취업을 한 후에 가는 거랑 미리 대전 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음. 대전으로 독립을 하신 다음에 취업을 현재 직무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취업을 한 후에 가는 거랑 미리 대전에 사는 거예요. 어느 게 나을 거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게 대전으로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전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뭔가 대전이 아니면은 안 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권이나 뭐 서울권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취업이 되면은 안 가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연구단지도 많고 청년들 혜택도 많아서 그러셨군요. 음. 근데 이제 대전으로 막상 먼저 가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되게 조급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에서 이렇게 면접 보러 가기가 그날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라면 일단은 입사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집을 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전도 사실 대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왕 구하시는 거 회사 근처 이제 자취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이제 회사 직무 경험은 어 그 음 직무 경험이나 이런 걸 쌓기 위해서 이제 집을 막 1 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하시면은 사실 나중에 또 이렇게 옮길 때 쪼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라면 뭔가 직무 경험을 굳이 막 3 개월 다닐 거 잠깐 이렇게 취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계속 지원을 하셔 가지고 '아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최소한 한 3년 이상 다닐 수 있는 회사다.'라는 그런 최종 회사가 정해지셨을 때 이사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잠깐 직무 경험 쌓으려고 이사했다가 또 다른 또 이렇게 먼 거리에 또 회사 가시게 되면 또 이렇게 뭐 계약이나 일단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어 가지고 저는 좀 처음부터 이렇게 정규직을 계속 지원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다니시는 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음.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네 뭔가 잠깐 취업 직무 경험을 한 다음에 를 위해서 뭔가 직무 경험을 위해 이렇게 대전 가시는 게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뭔가 직무 경험을 이제 '너무 없어서 내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 면접관들은 의외로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적인 부분도 보지만 인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더 크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 사람을 입사시킬 때 뭐 이미 완성형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신입사원이 완성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보다는 이 사람의 태도, 자세, 어떤 말했을 때 뭔가 말이 좀 잘 통하고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직무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온라인으로도 많이 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격증 같은 경우도 굳이 대전에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긴 하니까 최대한 지금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이렇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 이제 정규직으로 딱 취업이 되시면 그때 회사 바로 근처에 있는 자취방을 구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약직이나 인턴 경험은 저는 좀 비추긴 합니다. 최대한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희꿈님께서 감사합니다. 토론 면접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토론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토론 면접, 요새 토론 면접 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토론 면접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토론 면접은 첫 번째로 이제 뭐 생각하셔야 될 게 찬반 토론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 의견을 한번 같이 조율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해야겠다. 우리의 어떤 나의 논리, 우리의 어떤 입장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게 이 찬반 토론의 이제 본질인 거고, 최대한 이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하실 때는 그 기조 발언 그리고 자유 토론 이렇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좀 잘 하시려면은 자료를 이제 읽으실 때 내가 어떤 근거를 활용할 건지 미리 그 종이나 펜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해야지 하는 것들을 한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고 토론 면접 진행하시는 게 좋고, 토론은 이제 왜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부드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공격성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이제 쿠셔너라고 하죠. 상대 측이 어떤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혹은 이런 부분 잘 이해는 되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다라는 제스처, 뭔가 이 사람의 의견 중에 이런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쿠셔너를 좀 활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조 발언이 있는데, 기조 발언이라는 거는 뭐 자기소개 같은 거예요. 이제 토론을 시작할 때 찬성 측에서 우리는 찬성을 하는데 왜 찬성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세네 개 정도 간략하게 한 30초 분량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반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기조 발언 끝나고 나서는 자유 토론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대 측이 기조 발언했던 내용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반박할 내용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 하면서 이제 반박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찬성측 토론자 누구입니다. 저희 측에서 찬성을 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찬성하는 이유 한 네다섯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유 토론할 때 더 이제 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할 때 하다 보면 이제 상대 측이 너무 이렇게 맞는 말만 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음, 굳이 막 억지로 어거지를 쓰시기보다는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되게 좋은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토론하면 한 세네 개 혹은 네다섯 개 정도의 그 쟁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했을 때 A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 5분, 10분 정도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혹은 내가 좀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할 것 같아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해되지만 이제 B의 내용 혹은 C의 내용 혹은 D에 대한 어떤 논거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냐 하면서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답변하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이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평소에 좀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토론 면접 잡힌 분들끼리 이렇게 그룹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2대2로 토론을 해보시거나, 그리고 제가 저도 컨설팅 할 때 토론 면접 할 때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이게 뉴스, 이거다.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드릴 건데, 시사 이슈들 이렇게 찬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그런 토론 면접 잡히셨을 때 여기 있는 주제들 가지고 이렇게 스터디원 분들이랑 같이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토론 면접은 내가 뭔가 상대방을 찍어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다 같이 이렇게 합격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상대방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시켜주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날 서지 않게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4명이 다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또 4명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론이 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4명이서 합격 혹은 뭐 6명이서 다 같이 합격하자라는 느낌으로 좀 건강한 토론, 그래서 면접관들이 볼 때 되게 흐뭇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분위기를 이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하고 이제 쿠션어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림님께서 그렇다면 제가 교육적으로 강사로 일을 하고 갑자기 전공으로 다시 돌아와서 면접 때 강사 일을 하다가 갑자기 왜 품질 관리 혹은 영양사로 왔나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답변 좋을까요? 강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전공으로 돌아왔을 때. 오케이, 오케이. 이 부분은 이제 유림님께서 강사 일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품질 관리나 영양사 어떤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 그런 목표가 생겼던 그런 순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설명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내가 어떤 강사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내가 이런 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업에서도 나는 이제 그 전공이 또 식품 쪽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이제 좀 목표로 삼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직무 전환에 대한 질문은 면접관이 딱 답변을 들었을 때 납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들었을 때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가치관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직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커리어 전환을 하시는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납득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대여를 딱 1시간을 밖에 못 해가지고 뒤에 또 이렇게 사람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남은 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질문 답변이 가능하니까 10분 동안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토론 면접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순발력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고 가면은 조금 템포가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잡히셨으면 그 회사 그 직무로 면접 보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하연님, 죄송합니다. 하연님 질문 주셨네요. 복지 쪽 전공을 했고, 졸업을 하고도 보육 쪽으로 자격증을 따고 있으면서 지금 복지 쪽 공공기관에 인턴을 하고 있는데 면접에서 공백기 때 뭐 했냐고 물어보면 인턴이랑 보육 자격증 같이 병행하면서 얘기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하고 있으신데 아마 그 기재를 못 하셨나 봐요, 이력서상에. 그래서 그 공백기 동안 나는 이제 이력서에 기재는 못했지만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제 인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죠. 음, 음, 네네. 하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 또영님께서 무형물류 쪽은 자격증 개수가 중요할까요? 역시 어느 분야든 경험과 나만의 스토리가 중요하겠죠. 어, 어, 사실 자격증은 약간 학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학점도 뭐 낮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 이것도 아니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이 조금 성실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격증을 많이 가질수록 뭔가 그래도 이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 이 직무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그런 로열티가 좀 확실히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서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굳이 그 가치로 따지면 자격증이 한두 개 있으시다면 굳이 더 취득하시기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역량을 쌓는 거에 많이 투여를 해주시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 하나를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신입사원분들은 정말 뭔가 스펙이 아예 없는 사람도 가끔 정말 대기업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기보다는 완벽해지는 과정에서 계속 지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을 더 이렇게 좋게 만드는 노력은 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뭔가 다 완성되면 지원해야지 이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도 계속 지원하시는 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뭔가 내가 굳이 이 스펙이 없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지원조차 안 하면 이거는 너무 기회비용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할 때 지원하자라는 느낌보다는 완벽해지는 과정에서 지원하자, 될 때까지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셔야 취업 준비를 하셔야 훨씬 더 좀 취업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구님께서 같은 직무 전형으로 지원한 사람들과 면접 학원 같은 말을 수강하게 되는데 답변이 해결되거나 문제는 없을까요? 음, 어, 답변이 획일화된다라는 건 이제 사실 질문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상사와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 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뭐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좀 획일화된 답변으로 가능한 답변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획일화된 답변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학원 선생님이 뭘 얘기했는가 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경험을 같이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획일화되는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근 경험도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런 질문도 워라밸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업무에 대한 어떤 열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학원에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된 답변을 하시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경험을 같이 끼워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에 야근을 해서라도 내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마친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책임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전 회사 혹은 뭐 이전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내가 엄청 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야근 혹은 뭐 주말에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성과를 어떤 냈던 그런 경험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같은 답변이더라도 훨씬 더 임팩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어떤 획일화된 답변이 싫으신 분들은 항상 어떤 답변에다가 내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같이 첨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차별화된 그런 답변, 좀 더 어필이 되는 그런 답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 음. 그리고 김하윤님께서 복지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직무여서 지원을 못하고 인턴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정규직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지원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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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그 직무가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인턴 직무랑 동일한 건가요? 음, 그건 아니세요. 근데 운전면허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정규직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직으로? 음, 음. 근데 이제 계약직이라는 저는 이제 제가 수업 때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계약직이랑 정규직이랑 기업에서 보는 퀄리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직을 3년 하고 정규직을 3년 하신 분 이렇게 두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경력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은 이제 언제든 이제 그만둘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정규직을 하신 분들을 더 선호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정규직 경험을 많이 빠르게 이제 좀 시작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운전이 무섭고 뭔가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 어느 정도 이제 운전면허를 나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 인턴 끝나시고 운전면허 취득하신 다음에 정규직으로 최대한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계약직을 더 하는 거를 좀 보다는 이제 정규직 적으로 커리어를 쌓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유림님께서 커말이랑 워드 등 따르면 좋을까요? 당연하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요거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하나는 딱 취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커말 2급을 좀 취득을 하셔 가지고 엑셀 관련된 좀 역량을 좀 보완을 하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편해요. 회사 가서도 이제 엑셀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음. 메린나님, 지원 동기에 전에 어떤 AI 활용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AI 따로 공부하진 않습니다. 전에 어떤 AI를 활용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AI 따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회사 지원 동기인가요? 아니면 직무 지원 동기인가요? 지원 동기가 이렇게 달라서, 아, 운전면허 있으세요? 아, 그러면은 지원하시는 게 좋죠. 연수 다니시면 됩니다. 연수 한 4주만 받으시면 운전하시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운전 학원 다니거나 연수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은 제가 그 예전에도 잠깐 단톡에 공유 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공유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면접 때 활용했던 그런 마인드셋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PDF 파일인데 요거 한번 단톡방에 공유 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내용들이 많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원 동기에 어떤 AI를 활용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이게 회사 지원 동기라면은 일단은 회사에 대한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어, 그 직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따로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시는 게 아닌데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논리가 좀 약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음, 음. 일단은 어떤 직무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모두 내가 어떤 걸 기여하고 싶다, 혹은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그런 어떤 관련된 노력 경험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의 설득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8시에 CI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많이 해소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다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